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말씀 계시긴 하는데요. 지금 2008년 조합 설립을 했다고 해요. 저도 그걸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입주까지 총 5년이 걸린 우리 그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 우리 조합장님이 지금 입주를 8년 전에 하셨는데 오늘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이동진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 조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수석으로 가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저는 대치동에 있는 우성 2차 아파트 조합장이었었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네. 그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8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전부 32평짜리 아파트였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주차장도 너무 협소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갈 때 그 주차 시설이 그렇게 부족한 줄 모르고 사는 바람에 저희 집들이 하면서 처갓집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서 집들이를 했는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놀다가 가려고 해서 보니까 차를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는 주차를 뭐 이렇게 뒤로 차를 빼놓는 뭐 이런 게 아예 없이 병에다 물 붓듯이 그냥 앞에다 무조건 다 집어넣어 놓고 아침에는 경비 아저씨들이 앞에서 빼주면 뒷차가 나가고 다시 집어넣고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주차가 너무 불편했고 그 다음에 살면서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필터가 새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먹는 물인데 이거 물론 필터에서 걸러서 먹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먹어도 이게 안전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는 물을 필터로 걸러서 먹는데 빨래를 하게 되면 하얀 빨래가 금방 누렇게 또 변해요. 그리고 또 빨래가 하고 나면 건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먼지가 나오잖아요. 빨래 먼지가. 그 빨래 먼지 속에도 중금속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호흡하는데도 넘어가게 되면 안 좋고 어른들도 천식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이게 워낙 또 안 좋아서 도저히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리모델링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고 두 번째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오래된 아파트는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재건축해야 할 수 있는 아파트, 또 하나는 재건축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아파트.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별해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237%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237%면 어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재건축을 할 적에는 300%까지 그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게 그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237%니까 300%하고 그 차이가 갭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계산을 해봤더니 전부 다 32평 아파트인데 오히려 일부 세대는 20평대 아파트로 줄여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거는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다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는 재건축 도저히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350%잖아요. 그죠? 이미 300% 넘어갔기 때문에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리모델링 해야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2008년도에 저희가 조합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건축하느냐 리모델링 하느냐 굳이 이거 재건축할 때 기다리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첫 번째 조합장님 그만두시고 두 번째 조합장님 그만두시는 바람에 조합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보고 이제 당신이 좀 제가 원래 직업이 감정평가사거든요. 지금도 부동산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당신이 좀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조합장을 맡기로 했죠. 근데 원래는 한 6개월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주민들이 워낙 해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았고 제가 맡으면 수락연설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맡는 순간부터 2년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공사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5년 안, 총 5년이지 않습니까? 총, 그죠? 5년 안에 모든 걸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만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분담금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분담금이 가구당 한 3억씩 나왔어요. 그때 왜 3억씩 나왔느냐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일반 분양 할 수가 있어요. 15%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 증축하는 것만 가능하고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모두 다 조합원들이 다 부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2억 5천, 공사비 분담금, 그 다음에 금융비용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똑같이 3억이 됐는데 그때가 2008년도 아니에요, 그죠? 2008년도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죠? 그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3억씩 가구당 내라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걸 선뜻 내겠어요. 물론 직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선뜻 내겠다. 그래도 불편하니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야,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또 내가 3억이 갑자기 어딨어. 나 이거 돈 못 내.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왜냐하면 도저히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또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이 놀러 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놀고 집에 가지를 못해요. 왜? 주차장이 이미 만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녁에는 집에 가지를 못해. 차를 빼지 못해서. 그래서 손주들 데리고 아이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살 수 있게끔 마음대로 놀러 올 수도 있게끔 하고 아이들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데리고 살게끔 그렇게 하려면 빨리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다. 또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수보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도 마찬가지게 지금 내진 보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저희 아파트도 내진 보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보수보강비가 다급적이면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자꾸 끌면 안 된다. 이거 시간을 끌어가지고 40년 가까이 돼버리면 그때는 리모델링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인허가가 자꾸 늦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건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앞으로 10몇 년, 20몇 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억씩 내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계약금만 총 분담금이 2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억 5천이 공사비고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이 금융비용 되니까 3억인데 그거에 10%만 일단 내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천만 원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는 다 후불제로 이자는 냅니다. 이자는 내서 후불제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입주할 때에 준공하면서 입주할 때 그때 저 은행 가서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대출 받아서 그 잔금 대출로 다 상환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도 그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 동의가 됐고 마지막에 그 동의서 받을 적에 대부분 동의서 내는데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사람들이 잘 동의서를 선뜻 내려고 안 해요. 우리가 그때 할 때는 80%였거든요, 동의율이. 근데 80% 동의율 차면 그때 와라. 그러면 동의서 내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본인들이 선뜻 나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근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요. 조합장이 이거 3억씩 내고 리모델링 사업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가 거래했던 부동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부동산에서 그러면 이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분들도 리모델링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아파트 가격이 8억 할 때예요. 8억 할 때인데, 서른두평이 8억 할 때인데 3억씩 내라 그러면 원가가 8억에다 3억 플러스 하면 11억이잖아요. 그죠? 11억 원가인데 이거 나중에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이거 사업 이거 성공하는 거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부동산에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 다 손해본다 그랬어요. 11억이 원가인데 이거 10억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리모델링이 그냥 인테리어 공사나 하고 바닥 공사나 하고 벽지나 바르고 이러는 거로 생각을 하지 새롭게 구조를 새롭게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서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아래 세대 위에까지 전부가 다 연결시켜주고 이런 개념 자체가 인근 부동산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지만 그런 내용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분 한 분은 동의했지만 한 분은 결국은 동의 안 하고 아마 팔고 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파트 주변에 헌 아파트들이 많다. 음마 아파트도 남쪽에 있는 아파트도 헌 아파트고 지금 40년 지났지만 아직 재건축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인근에 있는 쌍용 1차, 2차 아파트 다 오래돼가지고 가보면 아파트가 다 오래돼가지고 칙칙하고 불편하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또 한 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보통 2-3개 층은 그냥 연달아서 그냥 다 새버려요. 우리 아파트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해놓으면 뭐합니까?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해놓으면 윗집에서 살면 내 천장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한 그런 보람도 없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그냥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 나지 않습니다. 3억 투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가 방식 중에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가 방식은 뭐냐면 기존의 원가에다가 플러스 공사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다. 그 금액을 플러스하면 그 아파트의 원가로 평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은 내가 투자한 만큼 부동산의 가치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손해 안 납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주변 단지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됐을 적에 오히려 그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 집만 찬성을 못했어요. 세 집은 그런데 그 세 집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못했고 나머지들은 다 찬성을 했죠. 한 달 반 만에 동의서 다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제가 내달라고 하는 그 동의서 내달라고 할 때 그때 제때 동의서만 내주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10원 한 장 안 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준공해가지고 입주할 때 아파트 가격이 원가가 8억에다가 3억 플러스 1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12억, 13억, 15억 금방금방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10원 한 장 추가로 안 걷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적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 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였었어요. 지금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금리 높으니까 걱정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리가 높고 물가가 올라갈 적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이럴 때 차라리 사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업을 준비할 때 아파트가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거 할 적에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입주하는 시점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사업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사업 지금 하면 되겠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거든요. 절대로 그거 안 해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시게 되면 준공할 때까지 최하 한 7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년 가서 그때 가서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제가 10원 한 장 추가를 안 걷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금리가 7%였거든요. 마지막에 입주할 때 금리가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돈을 추가로 10원 한 장씩 더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돌려드렸죠.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죠? 고마워한 데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다 이득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모델링 사업 절대로 이게 망설이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니까 그때 살 때는 천장에서 이렇게 층간소음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포스코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EVA라고 해가지고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그 고무 매트가 있어요. 저희는 1.5cm짜리를 3cm 두 겹을 깔았거든요. 근데 옛날 아파트들은 거기 다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어요.
스티로폴 들어가 있으면 몇 년 지나면 다 삭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시공사들은 층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넓어지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주차 폭도 굉장히 넓어서 여자들 또 운전 미숙하신 분들도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층간 소음 깔았으니까 그것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전부 다 녹지 공간으로 싹 바뀌죠. 그 다음에 아이들 커뮤니티에서 놀이터, 그 다음에 뭐 어른들 놀 수 있는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조식 서비스라고 있죠. 세대수가 많으면 조식 서비스가 있어 아침에 밥 안 해도 거기 가서 회사 아파트 카드만 있으면 가서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분당동이 많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멋진 설계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또 포스코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분당동이 많다. 그러면 평수를 줄이면 돼요. 옛날에는 저희는 그냥 일괄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지금은 주택법이 바뀌었어요. 주택법 87조 2항 같습니다. 87조 2항에서 주택법 76조 6항에서 도정법을 준용한다고 얘기해놨고 도정법에서는 87조 2항 같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지라고 본다. 환지. 무슨 말이냐면 환지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파트 호수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가면 그거를 양도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로 본다고 하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다른 호수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연세가 되셔서 수입도 없고 나는 뭐 한 1억 미만에서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한번 리모델링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위원장님한테 우리 평수를 좀 줄여가지고 같이 연세 드신 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내시면 분담금을 적게 하는 분도 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도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처럼 처음부터 이거 몇 층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다 짜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은 일단 조합 설립이 돼야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을 일단 해놓고 나서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에서 이 아파트가 B등급이 나오는지 D등급이 나오는지 등급이 결정이 돼야지 리모델링 사업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하지도 않고서 이것저것 따지고 시간만 끌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재건축은 처음에 동의서 낼 때 그 동의서는 그냥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나중에 사업 승인 받을 때 따로 75%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요. 그때 가서 주민들이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그때 가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한 번만 동의서 내면 끝이지만 이 리모델링 사업은 두 번의 별도의 동의서를 따로 받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사업 추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리모델링 사업 꼭 성공하셔가지고 리모델링 사업 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사시고 새 아파트에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